어이! 여행자! 페이몬! 이 목소리는 이쪽이야! 요즘은 이런 걸 운명적인 재회라고 하지? 여기서 너희를 만나게 될 줄이야. 정말 반가워. 우리도 놀랐어. 푸아성 마을엔 무슨 일로 온 거야? 아, 마술 공연이라도 잡힌 거야? 실은 집에 작은 문제가 생겼거든. 아버지가 우리 보고 일단 푸아송 마을에 머물라고 하셨어. 그럼 리넷이랑 프레미네도 왔겠네. 벽난로의 집에 대다수가 이사 왔어. 봐, 마을이 제법 북적거리지? 이렇게 많이들 푸아성 마을로 올 정도면 작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일이야? 그건 그 궁금증은 내가 답해주도록 하지. 아버지 오셨군요. 저기 우린 벽난로의 집 일을 캐물으려던 게 아니라 긴장할 거 없어. 너희가 진심으로 걱정한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이렇게 많은 우인단이 마을에 들어와 있으면 다른 의도가 의심될 만도 하지. 이해해. 지금까지 우인단과 숱하게 싸워왔으니 앞으로도 우리 관계가 유지될 거라고 보장할 순 없지.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충돌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렇다면 벽난로의 집은 긴밀하게 협력했던 친구에게 성의를 보여줄 의향이 있어. 그리고 딱히 숨길 만한 것도 없어. 간단히 말하면 집에서 떠도는 어느 소문 때문이야. 이른바 내부 사정이라는 거지. 어떤 소문인데? 벽난로의 집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하나 늘었다더군. 존재하지 않는 아이라니 듣기만 해도 무서워. 사라졌어야 할 망령이 벽난로 집의 그림자 속을 떠돌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을 푸아송 마을로 데리고 와서 조사 중이야. 곧 찾아내서 처리할 테니 문제될 건 없어. 그래도 궁금하거나 미심쩍다면 며칠 더 머물러도 좋아. 집에 손님이 오면 아이들도 기뻐할 테니까. 리니? 난 할 일이 있어서 먼저 갈 테니 손님 접대는 내게 맡기마. 네, 아버지. 아휴. 안 그래도 줄곧 너희 벽난로의 집에 초대해 형제 자매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었어. 벽난로의 집에서 너흰 유명 인사야. 특히 예언의 위기 이후로 다들 너희 얘기만 하더라. 괜찮으면 남아서 얘기 좀 하다 갈래? 좋아. 어차피 할 일도 없으니까. 대신 손님으로 방문하는 거다. 가만. 손님이면 맛있는 것도 잔뜩 먹을 수 있는 거지? 물론이지. 우린 매일 주민들의 낚시를 돕고 있는데 어획량이 상당하다고. 오늘은 내가 직접 요리를 준비해줄게. 가자. 우선 머물 곳을 안내할게. 바람아, 퍼져라. 여기가 현지인한테 빌린 임시 거점이야. 이따가 다시 와서 너희가 잘 수 있게 청소해줄게. 고마워. 그럼 이젠 어디 가는데? 아까 너희를 만났을 때 한창 물자를 나눠주는 중이었거든. 이사 온 사람들이 많아서 일상용품은 밖에서 구해오고 있어. 다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남은 거 마저 나눠주려고. 그랬구나. 그럼 우리도 같이 갈게.
너희에 관한 소문이 워낙 많이 떠돌아서 뭐가 진짜고 가짠지도 모를 정도더라고. 모처럼 너희 평소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니까 제대로 확인해 보고 싶어. 좋아. 자, 날 따라와. 가라마. 니니, 드디어 왔구나. 오늘 물자는? 다 여기 있어. 잘 챙겨둬. 어? 왜 멍하니 있어? 여행자랑 페이몬이다. 진짜네. 다들 빨리 와봐. 여행자랑 페이몬이 왔어. 기다려. 이렇게 갑자기 둘러싸면 손님이 놀라잖아. 괜찮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유명했나? 당연하지. 아버지랑 리니 형이 맨날 두 사람 얘기를 하는 걸. 너희는 니니를 도와준 믿음직한 친구라고 들었어. 아버지가 그렇게 칭찬하신 건 처음이라 다들 궁금해했지. 여행자 형은 커다란 산을 옮길 정도로 힘이 세다면서? 페이몬 언니는 드보르 호텔의 모든 요리를 3일이면 먹어치울 만큼 배가 크고. 잠깐, 왜 내 소문만 그렇게 하찮은 건데? 아 맞다. 집에 손님이 오면 좋은 물건으로 대접해야 한다던데. 괜찮아. 우리도 빈손으로 왔는데 뭐. 아니야, 괜찮아. 내가 새로 만든 물약 줄까? 독약이든 상저약이든 다 있어. 아니면 샤플로 형한테 자맹 기술을 배워봐. 형은 자맹을 엄청 잘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거든. 오, 그거 좋네. 너흰 정정당당한 싸움에 익숙하겠지만 재주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적을 조용히 제거하는 쪽으론 내가 노하우가 좀 있거든. 전에 중독된 뒤로 몸놀림이 예전만 못하지만 옆에서 가르치는 건 문제없어. 아니, 잠깐만. 왜 갑자기 물약이랑 전투 얘기로 가는 거야? 그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물건이야.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을 알려줘. 우리가 대신 혼내줄게. 자, 폴츠, 엘로. 손님을 맞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야. 너희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으니까 구체적인 물건이 없어도 손님은 기뻐할 거야. 너무 거기에만 매달리면 오히려 싫어한다고. 정말? 좋아. 손님이 온 건 정말 오랜만이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만 해. 혹시 독약이 필요하면 날 찾아와. 넌 물약 제조를 엄청 잘하거든. 우린 일단 물자를 나눠줘야 하니까 나중에 또 얘기하자. 알았어. 그럼 잘 가. 또 보자. 리니, 아까 애들이 한 말 말이야. 깜짝 놀랐지? 근데 이런 점도 우리 집의 일부야. 폴츠는 어렸을 때 호기심에 애완동물의 목을 모두 꺾어버렸대. 그래서 나쁜 종자로 여겨져 부모님한테 버림받았지. 엘로어는 물약에 이상할 만큼 집착해. 직접 만든 물약을 멋대로 마시지 말라고 아버지가 명령하셨는데도 늘 몰래 마시려 들지. 그래서 샤플로는 나랑 나이가 비슷해. 난 정보를 맡고 샤플로는 감시를 맡는데 걘 자기를 좋아해서 어려운 일도 곧잘 도맡아서 하지. 애들 대화를 따라가기 어렵지. 근데 아기는 없어. 그저 진심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걸 너희한테 선물하고 싶어 할 뿐이야. 바람아, 퍼져라. 필리오, 물자 가져왔어. 고생했어. 근데 쟤네는 누구야? 외부인? 소개할게. 이쪽은 여행자랑 페이몬이야. 아, 들어봤어. 요즘 아주 유명한 콤비잖아. 안녕. 너흰 외지를 떠돌면서 다양한 곳을 가봤다던데 정말이야? 맞아. 우린 티바트 대륙을 일주할 거라고. 좋겠다. 그럼 폰타인에 대해서도 잘 알겠네. 얼마 전에 상연한 오페라 4,000명의 도적이었나? 아무튼 그거 봤어?
포스터를 봤는데 엄청 재밌을 것 같더라. 시간 나면 꼭 보러 가봐. 그리고 눈먼 소녀도 그건 관객 참여 파트가 있어서 엄청 재밌대. 이번 임무가 끝나면 난 네일 아트를 받으려고 그 손톱에 색칠하는 거 말이야. 그럼 난 염색하러 갈래. 돈이 얼마나 들려나? 내 착각인가? 얘네들은 아까 걔네들보다 대학이 편한 것 같아. 벽난로의 집에도 평범한 사람이 있구나. 다 들리거든? 너희 폴친에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다 걔들 같은 건 아니야. 그 정신 나간 녀석들. 스네즈나야로 돌아가서 그 계획을 실행할 생각에 들떠 있겠지? 그만해, 필리오. 알았어. 가족 뒷담화는 하지 말라는 거지? 재미없기는. 난 갈래. 잘 있어.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오페라 보러 가자. 아휴. 어쨌든 물자는 다 나눠줬으니까 우리도 돌아가자. 어째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하긴 어쨌든 우린 손님이니까. 아, 리니가 벌써 저기까지. 어서 따라가자. 가라마. 벽난로의 집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어때? 아버지는 늘 주관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거든. 그래서 집안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 난 이제 요리하러 갈 건데 너희도 같이 갈래? 좋아. 그럼 바로 출발해. 어? 프레미네, 거기서 뭐해? 난 오랜만이야. 안녕. 너희가 손님으로 왔다고 들었어. 환영해. 우린 요리하러 갈 생각인데 너도 같이 갈래? 전에 여행자랑 페이몬한테 해물 수프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잖아. 해물 수프? 으이, 나 입에 벌써 침 고였어. 참, 프레미네, 방금 뭘 찾고 있던 거야? 우리가 도와줄까? 아니야. 난 그냥 혹시 남은 물자가 있는지 물어보려고. 좀 남긴 했는데 뭐가 부족해? 걸량이랑 마실 물. 가능하다면 면포도 같이. 알겠어. 잠깐 기다려봐. 걸량이랑 물? 잠깐. 이게 왜 필요한데? 요즘 임무 때문에 나갈 일도 없잖아. 밥은 우리랑 같이 먹고 있고. 밤에 배가 고파서 좀 챙겨두려고. 키 크려고 그러나 봐. 프레미네, 내가 말했지? 넌 나랑 달라서 거짓말이 서툴다고. 대체 무슨 일인데 나한테까지 비밀로 해야 하는 거야? 저기, 우리는 자리 좀 비켜줄까? 그런 표정은 처음 보는데 혹시 아버지랑 관련된 일이야? 날 따라와. 가라마. 돌아왔구나. 오늘은 사람이 많네. 새로운 친구야? 안녕, 난 벽난로의 집에서 자란 리니야. 넌 이름이... 안녕. 나도 너처럼 벽난로의 집 아이야. 크레이비라고 불러줘. 크레이비? 만나서 정말 반가워. 왜 그래, 리니? 들어본 이름이야? 아니, 근데 벽난로의 집 명단에 없는 건 확실해. 대체 언제 들어온 거지? 아마 아버지가 찾으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 같아. 프레미네, 네가 찾은 거야? 너 아버지한테 얘기 안 했어? 여기에 숨겨주고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 언제부터야? 보름 전쯤부터. 우리가 푸아송 마을에 왔을 때잖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어. 넌 지금 아버지가 찾는 사람을 숨겨주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아시면 관련된 사람 모두 벌을 받을 거라고. 아버지는 어떠한 배신도 용납하지 않으셔. 그게 벽난로의 집 규칙이니까.
너도 잘 알면서 왜 그랬어? 그건 알지만 저 애를 그냥 넘겨줄 순 없었어. 린이 작년에 샤플로가 임무 도중 죽을 뻔한 거 기억해? 중독된 채 홀로 복귀하다가 덕이 발작했던 그 사건 말이야. 그날 밤 누가 샤플로를 구하라면서 날 깨웠어. 어디서 들린 소리인지는 몰라도 혹시 몰라 찾아간 덕에 샤플로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 이런 유령 소동은 벽난로의 집에서 몇 번이나 있었어. 너도 기억할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다 조회가 한 거라고? 제가 우리 가족을 구했다는 거야? 벽난로의 집을 떠도는 망령이 더 있지 않는 한 다른 가능성은 없어. 크레이비가 우리 적이라면 망령이든 아니든 난 망설임 없이 손을 썼을 거야. 그게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하지만 크레이비는 우리와 함께 살면서 몰래 우리를 도와줬어. 그러니까 난 크레이비를 가족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해. 영문도 모른 채 크레이비를 처리하는 건 난 못해. 너 뒷일은 생각해봤어? 언제까지고 여기에 숨겨둘 순 없잖아. 결국 들킬 거라고. 모르겠어.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싶진 않지만 크레이비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도 않아. 잠깐 나 좀 따라와. 따로 얘기 좀 하자. 쟤들은 사이가 정말 좋네. 그래? 난 그냥 다투는 거로 보이는데. 아니야, 둘은 엄청 친해. 나도 저런 친구가 있어서 잘 알아. 다만 그 우정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 집은 너희 생각보다 더 깊고 어두워. 누구도 살아서 여길 빠져나갈 수 없지. 미안해 리니. 난 그냥 아무도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 이거 참 우연이네. 난 딱 그 말이 듣기 싫었거든. 무슨 뜻이야? 어렸을 때 넌 날 형이라고 불렀어. 리넷이 날 오빠라고 부르듯이 말이야. 우린 모두 아버지가 거둔 고아였고 함께 자랐어. 모든 형제 자매 중에서 우리 셋의 사이가 가장 좋았지. 나중에 네가 날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한 이유도 알고 있어. 나랑 리넷은 혈연 관계고 벽난로의 집에 입양되기 전부터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으니까. 리니, 난 프레미네, 우린 제일 힘든 시기에 만난 사이는 아니야. 그래도 우리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 했잖아. 너랑 리넷은 내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혼자 이런 일을 감당하게 둘 수 없어. 절대로. 어떡하지? 린이랑 프레민의 감정이 격해진 것 같은데 가서 확인해 볼까? 비가 오네. 옷을 걷어야겠어. 린이, 프레민의 너희 싸우는 거 아니지? 프레민의 너 울었어? 난 괜찮아. 다들 고마워. 우린 함께 많은 일을 겪었으니까 친구라고 할 수 있잖아? 우리가 도와줄 일 없을까? 사소한 집안 갈등일 뿐이야. 내가 있으니까 두 손님은 안심하고 가도 돼. 뭔가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 보통 손님이 있을 땐 집안 갈등이 과해지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고마워.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젠 어떻게 거절할지 모르겠네. 대신 앞으로 너희가 위험에 처하면 목숨 걸고 돕겠다고 약속할게. 나도 마찬가지야.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크레이비를 아버지한테 넘기지 않으려면 아버지가 찾아내기 전에 크레이비의 비밀을 알아내야만 해. 어디에서 온 건지, 벽난로의 집에서 뭘 하려는 건지 알아낸 다음 조용히 내보내는 거야.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 방법은 이미 시도해봤어. 실패한 거야? 크레이비를 먼 곳으로 데려가 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집에서 나타나더라. 이번에 푸아송 마을까지 따라온 걸 보면 집이 어디에 있든 따라오는 것 같아. 난 망령에 대해선 잘 모르는데. 너흰 뭔가 떠오르는 거 없어? 떠오르는 거라.
유령은 생전의 소원을 들어주면 집념이 사라져서 지맥 안으로 돌아간대. 어디서 들었는지도 까먹었고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는 얘기지만. 시도해 볼 만한 것 같아. 이따가 소원이 뭔지 물어보자. 근데 프레미네, 그 전에 나랑 약속 하나 해. 약속? 이 일은 우리 둘이 주모자니까 다른 누구도 말려들게 하지 않는 거야. 알았지? 약속할게. 어릴 때처럼 주먹을 부딪혀서 약속하자. 자, 셋, 둘, 하나. 약속. 와!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동생아, 무슨 일로 왔니? 그리고 언제부터 있었어? 바보 오빠, 아, 바보 프리미네. 바보 여행자, 바보 페이몬. 에? 우리까지? 난 벽난로의 집에서부터 크레이비를 봤어. 이번엔 안 따라온 줄 알았는데 여기에 숨긴 거였구나. 작전 계획은 다 들었어. 발뺌할 생각 마. 나도 낄 거야. 거부하면 바로 아버지한테 보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휴, 협상의 여지는 없는 것 같네. 이렇게 된 이상 다 같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일단 크레이비의 상황을 확실히 물어보고 다음 계획을 세우는 거야. 그럼 지체하지 말고 바로 움직이자. 배부르다. 밥 가져다줘서 고마워. 배불리 먹은 거 맞아? 탁자 위의 음식은 안 건드린 거 같은데? 관찰해봤는데 크레이비는 현실에 있는 물건을 만질 수 없었어. 근데 음식 앞에서 머무는 걸 보면 본인은 정말 그걸 먹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 자기가 죽은 건 알고 있대? 물어봤는데 답을 안 해줘. 모르거나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크레이비, 지금 시간 돼?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물론이지. 또 새로운 친구가 왔네? 안녕, 난 크레이비야. 안녕. 크레이비, 넌 어떻게 벽난로의 집에 오게 됐어? 그건 왜? 이유야 다들 똑같잖아. 아렐레키노가 데려왔고 그 후론 이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벽난로의 집 명단에 네 이름은 없었어. 난 널 본 적도 없고. 명단? 넌 여기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구나. 이곳의 관리자는 보기만큼 착하지 않아. 명단도 불완전하지. 애초에 명단에 없는 사람이 태반이거든. 그 애들은 가족이 아닌 실험체로 여겨져서 동료 명단에 없는 거야. 처형 명단엔 있을지 몰라도. 정말이야? 그 아를레키노가... 그 말 증명해줄 사람 있어? 펠은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난 펠만 믿어. 너희 이 이름 들어봤어? 아니, 나도. 본인도 친구도 명단에 없더라. 근데 거짓말 같진 않아. 저 나이에 벌써 마술사인 나를 속일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 주제를 바꿔볼까? 크레이비, 넌 소원이 뭐야? 소원? 뭐든지 좋아. 만약 오늘이 네 생일이라면 촛불을 불면서 어떤 소원을 빌고 싶어? 밖에 나가고 싶어. 난
햇빛 아래에서 살고 싶어. 그게 다야? 엄청 간단한 것 같은데. 이 집은 너희 생각보다 더 깊고 어두워. 누구도 살아서 여길 빠져나갈 수 없지. 생각만 해서는 결과를 얻을 수 없지. 나한테 계획이 있는데 들어볼래? 난 가장 흔한 마술 트릭인 눈속임을 써서 크레이비를 햇빛이 있는 바깥으로 데려갈 거야. 리넷, 넌 처형 명단을 가져와. 거기에 크레이비라는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게. 프레미네, 넌 푸아송 마을에 남아서 크레이비가 누굴 만나 어떤 말을 했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봐줘. 우리만 만나지는 않았을 거야. 알겠어. 열심히 해볼게.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돼? 마음은 고맙지만 이건 벽난로의 집 내부 사정이야. 난 너희가 너무 깊게 휘말려서 위험해지지 않았으면 해. 어디 보자. 아버지가 너희는 손님이라고 하셨지? 그럼 아버지 곁에 있어줄래? 그냥 얘기만 나누면 돼. 너희 아버지의 주의를 끌어달라는 얘기지? 내가 마술새를 하나 줄 테니까 혹시 아버지가 뭔가를 눈치채면 몰래 날려줘. 그럼 나한테 경고가 올 거야. 다만 그건 긴급 상황일 때고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하면 연락하지 마. 그리고 저녁에 여기서 보자. 최악의 경우 아버지에게 들키면 그냥 모든 걸 털어놔줘. 손님까지 같이 벌받게 할 순 없어. 이것만큼은 양보 못해. 너희도 조심해. 일단 여기서 흩어지자. 아버지는 아마 근처 해변에 계실 거야. 순조롭게 풀렸으면 좋겠다. 아니, 잘 풀려야만 해. 이게 분쟁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니까. 크레이비, 너랑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따라와 줄래? 좋아. 어딜 갈 건데? 바람아, 퍼져라. 바람아. 아를레키노! 타르탈리아도 있네! 너 요양하러 스네즈나야에 돌아간 거 아니었어? 왜 아직 폰타인에 있는 거야? 야, 너희구나. 여기서 다시 만날 줄은 몰라. 휴, 원시 모태바다를 벗어난 후 한참을 기절해 있었는데 깨어나 보니까 스네즈나야로 옮겨지고 있지 뭐야. 아니, 폰타인에 아직 볼 일이 남았는데 어떻게 그냥 가겠어? 그래서 억지로 일어나서 혼자 돌아왔지. 무슨 일이 있는데? 내 스승님 스커크를 꼭 만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내가 돌아왔을 땐 이미 떠나셨더라. 묻고 싶은 게 진짜 많았는데 말이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를레키노한테 조사를 부탁했어. 폰타인에서 분명 뭔가 단서를 남기셨을 것 같아서. 그랬구나. 그래서 단서는 찾았어? 유감스럽지만 대부분의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벽난로의 집도 그런 존재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더군. 결국 스승님은 지금 날 만날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겠지. 하지만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어. 그냥 내가 더 강해지기만 하면. 아휴, 일단 몸부터 회복하라고. 이미 거의 다 나았어. 다 벽난로의 집 덕분이지. 그 엘로라는 꼬마가 만든 수상한 물약을 먹었거든. 마시니까 온몸이 미칠 듯이 아팠는데 그만큼 회복도 엄청 빨라지더라. 이번엔 정말 작별 인사하러 왔어. 무슨 계획에 참여하라고 영감이 사람을 보내왔거든. 한겨울 계획 말인가? 아, 그래, 그거. 아휴, 판탈론에도 있다는데 그 녀석의 일장 연설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가기 싫네. 혹시 여기 더 머물 방법 같은 거 없어? 리니네한테 무술을 가르쳐주는 게 더 재밌단 말이야. 너랑 겨룰 수 있으면 더 좋고.
네가 전력으로 임하는 걸 아직 못 봤단 말이지.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군. 나도 이어질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조만간 이곳을 떠날 거다. 게다가 스네즈나에 남아있는 거상과 고관들이 너를 지명했다는 건 일종의 명예 아닌가. 제발 좀 봐주라. 저 두 녀석 그래서 벽난로의 집의 손님은 무슨 일로 날 찾아왔지? 저 그게 맞아. 리니네랑은 많이 친해졌는데 너에 대해선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런가? 자기소개는 이미 했을 텐데. 그렇게 짧은 자기소개가 무슨 소용이야. 적어도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정도는 알려줘야지. 좋은 질문인데 사실 나도 궁금했거든. 너희가 모른다는 건 우리의 정보 공작이 훌륭했단 뜻이겠지. 계속 이렇게 해나가면 되겠군. 역시 외교관이구만. 질문 공사를 이렇게 쉽게 흘려버리다니. 다른 볼 일이 없다면 이만 실례하지. 집에 처리해야 할 문제가 남아서 말이야. 잠깐만. 어허, 그것도 꽤 궁금하네. 직접 만나보니까 벽난로의 집 애들은 전부 착하더라. 녀석들을 보면 토냐랑 테우세레가 떠올라. 혹시라도 그 아이들을 배신하면 널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왜 아이들을 배신할 거라 생각하지? 넌 이미 벽난로의 집을 한번 배신했다며?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어, 인정할게. 이건 영감이, 그러니까 풀치넬라가 들려준 얘기야. 너 정말로 애들한테 나쁜 짓 한 거야? 내가 뭘 했는지보단 위대하신 풀치넬라께서 날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듣고 싶군. 그러니까 대충 네가 수많은 동료를 없애고 마지막엔 가족까지 건드렸다고 했어? 반응을 보아하니 소문은 가짜인가 보네. 아니, 표현은 마음에 안 들지만 사실이라고 할 수 있어. 엄밀히 따지자면 일종의 편견이지. 다만 지금은 해명하지 않겠어. 편견으로 진실을 덮는 건 내게 득이 되거든. 난 폰타인에서 자랐을 뿐이지만 나 자신을 폰타인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처럼 말이지. 뭐? 너 폰타인 사람 아니었어? 그럼 그때는 왜 폰타인을 도운 거야? 그 편이 폰타인에서 일하기도 편하고 의심도 사지 않으니까. 다들 내가 고향을 지키려 한다고 여겼겠지만 사실 난 폰타인 출신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야. 원시 모태 바다는 내게 아무 영향이 없지만 벽난로의 집은 경우가 다르지. 이 정보가 너희의 호기심을 충족해줬으면 좋겠군. 아이들을 위해 폰타인에 남을 정도였다면 배신할 일은 없다고 믿어도 되겠네. 미안, 내가 너한테 편견을 가졌던 것 같아. 말했을 텐데 그건 내게 득이 된다고. 그나저나 벽난로의 집에서 요양하다가 구미가 당기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지. 벽난로의 집에선 가족끼리 갈등이 생기면 한판 붙어서 진 쪽이 양보하게 한다며? 그럼 늘 떳떳하게 겨룰 수 있겠네? 그건 최근의 일이야. 과거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어. 진 쪽은 모든 것을 잃게 되거든. 목숨까지 포함해서 말이지. 그건 너무 위험하잖아. 바꿔서 천만 다행이네. 지금 분위기는 아주 마음에 들어. 심지어 조금 부럽달까? 이렇게 많은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잖아. 가족이 너무 많으면 싸우고 다투기 시작하지. 너도 토니아와 테우세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야. 상상해봐. 테우세르가 풀치넬라의 수염을 뽑아대고 토니아가 머리를 42가지 색으로 염색하는 모습을. 그만, 완전 이해했으니까 거기까지 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난 이만 가볼게. 여행자, 페이몬, 다음에 어디서 만날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면 또 결합. 그러니까 일단 몸부터 회복하라니까. 알겠어. 그리고 이번엔 고마웠어, 아르레키노. 천만에 신의 심장을 얻는 데에는 네 공도 있었으니 이걸로 서로 빚은 없는 걸로 하지. 그거 좋지. 그럼 난 간다. 다들 다음에 또 보자. 우리도 슬슬 가봐야겠다. 너도 우리랑 같이 돌아갈래? 왜? 내가 지금 가주기를 바라는 건가? 아니, 그게... 밤바람이 좋군. 난 남아서 생각을 좀 정리해야겠어. 손님 대접이 부족한 건 양해 바라지. 부디 즐겁게 머물다 가도록 해. 어휴, 겨우 저녁까지 버텼네. 타르탈리아가 시간을 끌어줘서 다행이야. 아를레키노는 눈치 못 챘겠지? 리니 쪽은 어떻게 됐으려나? 우리 슬슬 돌아가보자. 더 머물다 갈 생각인가? 그럼 같이 바다나 보도록 할까? 바람아, 퍼져라. 바람아, 퍼져라. 리니, 뭔가 진전은 있어? 말하자면 긴데 문제가 좀 생겼어. 크레이비가 햇빛이 있는 곳에 못 가더라. 난 크레이비를 데리고 지상으로 올라갔어.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웠지. 근데 그림자를 지나 햇빛으로 들어서는 순간 크레이비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돌아봤더니 그림자 가장자리에 서서 조용히 날 바라보고 있더라. 설마 햇빛을 무서워하는 건가? 아니지. 그랬으면 햇빛 아래에서 사는 게 소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야. 그냥 한번 밀어보면 어때? 그렇지. 아무튼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다 실패했어. 그러다 해가 지길래 일단 돌아온 거야. 리넷, 네 쪽은 어때? 명단을 구해왔어. 자. 정말? 어디 보자.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걸 언제 다 보냐고. 다 같이 나눠서 보자. 자, 받아. 라프야드, 랑도바, 장폴, 올레르. 으아, 여기 올레르라는 애는 엄청 깊은 흉터가 있네. 무시무시하게 생겼다. 아, 걔랑은 얘기해본 적 있어. 한 번은 임무 중에 입은 상처 때문에 애인한테 찰 것 같다고 농담하더라고. 그래서 넌 뭐라고 했어? 애인이 있냐고 물었어. 없다더라고. 대화는 거기까지였어. 들리는 소문으로는 나중에 진짜로 누구를 좋아하게 됐대. 심지어 그 사람 때문에 가출까지 했다가 실패했다나 봐.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불려간 후로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지. 그렇다는 건 아를레키노가... 잔혹하지만 이게 집의 규칙이야. 벽난로의 집에선 다들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있어서 배신이 용납되지 않아. 집을 떠나려면 목숨을 대가로 지불해야 하지. 없네. 뭐 예상했던 결과야. 이 명단은 최근 5년간의 기록만 있으니까. 역시 다른 쪽을 파봐야겠어. 프레미네, 정보는 좀 모았어? 프레미네? 아, 미안. 잠깐 생각 좀 하느라.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해봤는데 집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하다고? 사실 그동안 집에 계속 다툼이 있었잖아.
샤플로랑 필리오도 그렇고. 우리가 물자를 나눠줄 때 만난 애들 말이야? 확실히 성격이 다르긴 하더라. 대화 주제도 다르고. 이유는 간단해. 비록 아버지가 우리를 데려와서 지식과 무예를 가르쳐 주셨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여기에 머물고 싶어 하는 건 아니거든. 벽난로의 집에 들어온 후 우리에겐 우인단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어. 일반인의 눈에 그건 떳떳한 신분은 아니지. 그래서 성장함에 따라 다른 생각을 품게 된 사람도 있어. 다만 벽난로의 집의 규칙에 얽매여서 쉽게 입을 열지 못할 뿐이야. 샤플로랑 폴츠 쪽 애들은 아버지를 인정하고 지지해. 우인단인 걸 자랑스러워하고. 반면 필리오와 낭퇴이한텐 그런 마음이 별로 없지. 이런 갈등은 늘 있어 왔어. 아버지도 알고 계실 거야. 하지만 상황이 범상치 않아. 아무래도 필리오 쪽 애들이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아. 내 추측일 뿐이지만 아무래도 크레이비를 만난 모양이야. 크레이비가 걔네들을 선동했다는 거야? 그건 아니야. 다만 크레이비가 걔네한테 집안에 숨겨진 어둠을 얘기했을 수는 있지. 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 아이들로 실험을 하거나 힘없는 아이를 강제로 전장에 세우는 일 같은 거. 그래서 걔네들이 증거도 없는 말을 믿었다고? 꼭 믿진 않아도 크레이비의 얘기가 좋은 구실이 됐을 수는 있지. 결국 다 한겨울 계획 때문인가? 잠깐만! 대화를 전혀 못 따라가겠어. 아를레키노도 그 얘기를 하던데 한겨울 계획이라는 게 대체 뭐야? 미안, 구체적인 내용은 나도 몰라. 다만 풀치넬라님과 판탈로네님이 함께 추진하는 계획이라고 아버지께 들었어. 우인단의 이후 움직임과 관련 있는 일이래. 신의 심장을 순조롭게 얻은 덕에 벽난로의 집은 상을 받고 한겨울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거라더라. 그럼 너희한테는 좋은 일 아니야? 중요하다는 건 위험하다는 거야. 우리한텐 큰 골칫거리지. 아버지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골치 아파하고 계셔. 합리적인 계획인데다 우리에게 엄청난 경비까지 조달해줬거든. 하지만 이 계획을 실행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을 잃게 될 거야. 이건 일종의 탄압으로도 볼 수 있어. 녀석들은 통제할 수 없는 정보부서의 존재가 불안할 테니까. 우인단도 내부 사정이 엄청 복잡하구나. 근데 그게 너희 집안의 내부 갈등이랑 무슨 상관이야? 외부의 압박은 내부의 분열을 가속하거든. 사람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크레이비의 일만 해결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예상보다 더 까다로워졌어. 필리오 쪽을 그냥 두면 결국 아버지가 움직이실 거야. 오빠, 조급해하지 마. 눈앞의 일부터 해결하자. 지금 걔네들한테 가봤자 제대로 된 결과는커녕 역효과만 날 거야. 일단은 크레이비를 내보낼 방법부터 생각해보자. 오늘은 많이 늦었으니까 다들 쉬고 내일 해가 뜨면 바로 출발하자. 리넷, 이번엔 나랑 같이 밖으로 나가자. 프레미네, 넌 필리오 쪽 애들이 허튼 짓 못하게 지켜봐줘. 오늘 다들 고생했어. 푹 쉬고 내일 보자. 사람아, 일찍 자야 하는데 잠이 하나도 안 오네. 있잖아, 리니네가 한 일을 아를레키노가 알면 많이 화낼까? 평소에 웃을 때도 등골이 약간 오싹한데 화까지 내면 그때는 꼭 날 지켜줘야 해. 너도 그래? 그럼 들키면 우리 같이 도망치자. 리니네를 데리고 최대한 빨리. 여행자, 저기 좀 봐. 다른 사람한테 들키면 큰일인데 우리 빨리 따라가 보자. 저쪽이야.
들키면 안 되는데. 저기 멈췄다. 보는 사람이 없는 틈에 창문을 열었어. 봐, 바깥 풍경이 정말 아름답지. 아쉽지만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너희 눈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우습겠지? 이런 희망 없는 저항보단 아름다운 꿈속에서 사는 게 더 편할 테니까. 크레이비, 넌 대체 뭘 알고 있는 거야? 우리한테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물론이지. 듣고 나면 아마 후회할 테지만 나를 포함해서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도구이자 소모품일 뿐이야. 이용 가치가 있을 땐 잠시 남았다가 가치가 없어지면 도토리에게 실험체로 넘겨주지. 난 죽는 것보다 못한 인생을 수도 없이 목격했어. 이젠 지긋지긋해. 그게 다 아르레키노가 한 짓이라고? 에이, 설마. 조금 무서워 보이긴 해도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던데. 그래, 너희가 안 믿을 줄 알았어. 다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지. 마치 진짜 어머니처럼. 어머니?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이름을 더럽혔어. 가능하다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펠이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생각을 분명 이해해줬을 텐데. 펠, 또 그 이름이구나.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 크레이비랑 우리 사이에 벽이 있는 것 같아. 정말 우리랑 대화하는 게 맞을까?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거 아니야? 응, 그래도 우리한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같이 있어주자. 아직 어려 보이는데 많은 일을 품고 있었구나. 바람이 부네. 창문을 닫아야겠어. 달빛이 아름답지. 이건 비밀인데 스네지나야의 오로라는 오늘 밤 달빛보다 훨씬 아름다워. 난 페리랑 약속했어. 어른이 되면 같이 보러 가기로. 근데 요즘 페리 안 보이더라. 설마 걔마저... 아니야, 걘 특별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럴 리 없어. 어머니한테 가봐야겠어. 하지만 다툰 지 얼마 안 돼서 만나주시지 않을 텐데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하지? 으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우리도 돌아가자.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다들 모였구나. 그럼 오늘도 계획대로 움직이자. 뭔데?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 사실 어젯밤에 크레이비를 만났거든. 크레이비가 말해줬어. 우리는 수메르에서 도토레를 만난 적이 있어. 그 녀석은 아주 위험하고 나쁜 녀석이라고. 왕래가 없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아버지가 도토레님과 협력하진 않으실 거야. 우린 같은 파벌도 아니고 서로 신뢰하지도 않거든. 그러니 협력할 여지가 없지. 다만 아버지가 막 집행관이 되셨을 때 도토레님이 벽난로의 집에 협력을 제안하셨대. 그때 아버지는 비밀 실험 하나만 남겨두고 대부분의 제안을 거절하셨다고 해. 비밀 실험? 설마 크레이비가 말한 게 바로 그건가? 아마 아닐걸. 비밀 실험이 정확히 뭔진 몰라도 그건 벽난로의 집이 독자적으로 완성한 거야. 도토레님은 연구 방향만 제시했으니 협력이라고 할 수 없지. 게다가 그 실험은 내용만 비밀이고 참여자에 관한 기록은 모두 온전히 남아있어. 크레이비가 말한 상황과는 달라. 믿어줘. 벽난로의 집은 우인단 소속인 만큼 너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도 하지만
우리도 우리만의 규칙과 최소한의 선이 있어. 그럼 안심이야. 솔직히 아르레키노가 정말로 도토레랑 같이 나쁜 짓을 저질렀으면 나도 너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설마 크레이비가 거짓말을 한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르레키노한테 직접 물어보면 좋겠지만 쉽게 알려주진 않겠지? 아버지는 어제 안 돌아오셨어. 아마 지금도 해안가 쪽에 계실 거야. 부탁할게. 리넷, 넌 나를 따라와. 프레미네, 너도 조심하고. 행동을 개시하자. 오늘은 어디로 갈 거야? 이번엔 좀 더 먼 곳으로 가보자. 바람아, 퍼져라. 바람아, 퍼져라. 조급해할 것 없어. 또 만났군. 얼굴이 초췌한 걸 보아하니 제대로 못 잤나 보지. 좀 그랬어. 고민을 덜면 잠도 더 푹 잘 거야. 그나저나 이젠 뭘 할 생각이지? 돌아가서 잘 건가? 아니면 새로운 화제를 쥐어짤 생각인가? 솔직히 궁금하군. 오늘은 타르탈리아도 없는데 무슨 핑곗거리로 날 이곳에 묶어둘 거지? 무슨 소리야? 우린 그냥 수다나 떨러 온 거라고. 생각해둔 게 없으면 나랑 어디 좀 갈까? 긴장할 거 없어. 나 몰래 움직이는 아이들은 피해서 갈 테니. 아, 오늘 바닷바람이 참 시원하네. 아이들은 늘 자기가 어른을 속일 수 있는 줄 알지. 하지만 그 정도 속셈이야 안 봐도 뻔해. 일단 더 애쓰게 놔두도록 하지. 난 인내심이 충분하거든. 난 먼저 갈 테니 생각을 정리하고 따라오도록 해. 멜모니아 궁에서 만나는 걸로 하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 말을 따르는 게 좋을 거야. 어떡해! 방금 저 말 우리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는 거 맞지? 저건 대놓고 협박하는 거잖아. 리니가 빨리 우리 경고를 봐야 할 텐데. 일단 멜모니아 궁으로 가자.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럼 빨리 가자. 아르레키노가 못 참고 리니한테 가버리면 큰일이라고. 협상까진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 여기서 대화를 나눠볼까? 우리 집 아이들과 잘 지내는 것 같아서 기쁘군.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 좋은 인간관계는 필수적이지. 아르레키노,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리니와 리넷 그리고 프레미네 거기에 필리오와 낭테우까지. 제법 많군. 난 배신자는 모두 똑같이 처리해왔어. 예외는 없지. 애들을 죽일 거야? 살려달라고 할 셈인가? 아쉽지만 누구도 집의 규칙을 바꿀 순 없어. 이곳에선 모두가 자신의 행동을 책임져야 해. 넌 애들한테 정도 없어? 걔들은 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진심으로 존경하는데. 어떤 조직이든 감정이 규칙을 넘어서면 빠르게 쇠퇴하지. 하물며 엄격하기로 유명한 벽난로의 집은 오죽할까? 너희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건 손님인 너희는 숙청범이 바뀌라는 것 정도겠군.
리니 일행은 목숨은 건질 거다. 하지만 필리오 낭테유 쪽과 크레이비 녀석들이 배신하고 도망칠 생각이라면 협상의 여지는 없어. 비밀을 품고 살아서 여길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 이렇게 하지. 손님이 너희를 봐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겠어. 그동안 리니 쪽이 크레이비를 사라지게 한다면 증거가 없어지는 셈이니 잘못을 추궁하지 않도록 하지. 하지만 실패하면 나쁜 짓을 한 아이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 물론 그리고 이거 또 잃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하도록 해. 마술새 훈련에는 많은 시간이 드는데 죽어버리면 아깝잖아? 이거 어디서 잡은... 자, 잡담은 여기까지 하지. 이제 난 할 일을 해야겠어. 여기서 보자고 한 건 멜모니아 궁에 볼 일이 있어서야. 너희와는 무관하지만 따라와 줬으면 좋겠군. 돌아가서 소식을 알릴 생각은 버리고 말이야. 마침 시간이 됐으니 가볼까? 오랜만에 뵙는군요, 느비에트 씨. 해견 신청이 이렇게 빨리 통과될 줄은 몰랐습니다. 메모니아 궁의 일처리 효율은 정말 놀랍군요. 명성이 자자한 외교관이시니 그에 맞게 대우해드려야 마땅하죠. 다만 전 신의 심장을 드릴 때가 저희의 마지막 만남일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행자와 페이몬까지 대동하시다니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하군요. 전 곧 폰타인을 떠날 겁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 있더군요. 말로 설명하긴 길어서 제안서를 써왔으니 봐주셨으면 합니다. 요청은 잘 이해했습니다. 다만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군요. 물을 음미하는 취미가 있으시다고 하니 물로 비유해보죠. 집은 마치 거대한 호수와 같습니다. 무수한 강줄기가 모여들고 다시 수많은 강줄기로 뻗어나가죠. 전 매일 호수를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흘러나간 강줄기가 모두 바다에 도달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는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더군요. 대부분의 강줄기는 도중에 말라서 흙 속으로 사라지니까요. 전 그 바다를 보지 못하는 물들에게 존재의 의미를 찾아주고 싶습니다. 밭의 관계수가 되거나 컵 속의 감로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여행자, 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군요. 아무리 미화한들 혼탁한 물을 맛보고 싶어 할 사람은 없습니다. 혼탁했던 물입니다. 안심하십시오. 흙무리를 모두 걸러 가장 깨끗한 상태로 돌려놓겠습니다. 거래라고 제안하신 만큼 세부 조건을 논의해 보도록 하죠. 이 제안에 동의해 주신다면 제 세력은 폰타인에서 차차 철수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폰타인에서 특수 임무를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앞으로 타르티프 암살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기부금을 횡령한 그 위선자 말씀이십니까? 그 죽음에는 깊은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만
그게 벽난로의 집과 관련됐다는 증거는 없는 것 같군요. 물론 느비에트 씨께서 제 제안을 수락하신다면 비슷한 문제가 줄어들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정말이지 빈틈이 없군요. 좋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느비에트 씨. 거래가 성사됐으니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죠. 사람을 시켜 스네즈나야의 샘물 2병을 준비했으니 다음에 감상을 들려주시면 좋겠군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부디 약속을 잊지 마시길. 좋습니다. 여행자, 베이몬, 이만 가도록 하지. 조급해할 것. 핫! 바람아, 퍼져라. 저기 아를레키노, 아까 느비에트랑은 무슨 얘기를 한 거야? 호수랑 강줄기가 어쩌고 하던데 설마 물이랑 관련된 공사 얘기야? 그게 궁금한가? 지금은 거기에 신경 쓸 때가 아닐 텐데. 으이, 맞아. 리니 쪽은 어떻게 됐으려나? 너 방법을 생각하는 중이지? 힘내! 와! 이런 괜찮아? 다 내 탓이야. 신문 팔 생각만 하느라 앞을 제대로 못 봤어. 대신이라고 하기 뭐하지만 이 신문을 줄게. 에이, 괜찮아. 그럼 너무 미안하잖아. 아니야, 아직 많이 남았는데 뭐. 어차피 신문은 날짜가 지나면 못 팔거든. 다 내 탓이야. 집에 조금이라도 더 벌어가려고 한꺼번에 왕창 사들였는데 오늘은 신문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무슨 얘기 중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금 실수로 이 친구랑 부딪혔거든요. 전 이만 가볼게요. 잠깐, 저기 배상을 요구하실 거면 제가 현금이 없는데. 신문 세부 부탁하지. 뭐라는 여기 있어. 네. 구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늘 손님처럼 통 큰 분을 만나면 좋을 텐데요. 농담입니다. 결혼 준비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내일은 신문을 좀 적게 드려야겠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볼 일도 다 봤으니 이제 푸아송 마을로 돌아가지. 신문이 있으니 배에서 지루하진 않겠어. 잠깐만. 우리 조금만 더 둘러보지 않을래? 그래, 나 배고파서 못 움직이겠어. 아직도 헛된 환상을 품고 있군. 시간을 더 끌면 상황이 좋아질 것 같나? 의미 없는 발버둥일 뿐이야. 다만 너희가 한 가지 조건을 들어준다면 리니에게 좀 더 시간을 줄 수 있어. 덤으로 너희의 궁금증도 풀어주지. 예를 들어 크레이비가 누구인지, 나와는 무슨 관계인지 말이야. 왜 갑자기 관대해진 거야? 설마 우리한테 나쁜 짓을 시키려고?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군. 너흰 그런 짓을 할 제목이 못 돼. 그럼 대체 왜? 교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익 교환이야. 단순한 요구나 위협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지. 좋아. 내 조건은 바로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선택으로 벽난로의 집을 한번 도와주는 거야. 엄청 평범하게 들리는데. 근데 필요한 순간이 구체적으로 언제야? 그건
너희 판단에 맡기도록 하지. 그렇다면 교섭 성립이군. 날 따라와. 바람아, 바람아, 퍼져라. 바람아, 여기는 어디야? 별 볼 일 없는 폐허야. 한때는 웅장한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무너진 담벼락 정도만 남았지. 여기는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곳이지만 내가 할 이야기와 관련이 있어. 그때 난 아직 집행관이 아니었고 리니 일행도 벽난로의 집에 들어오기 전이었어. 난 어떤 이유로 이곳에서 크레이비와 그녀의 친모를 죽였지. 네가 크레이비를 죽였다고? 서두를 거 없어. 크레이비의 시점으로 처음부터 들려줄 테니까. 6살이 되던 해 크레이비는 친모 쿠자비나에 의해 벽난로의 집에 들어왔어. 집은 마치 동화 속 세계 같았지. 어른들은 친절하고 아이들은 화목하며 나날이 번영했으니까. 당시의 아를레키노이자 벽난로의 집 관리자인 쿠자비나는 크레이비의 어머니이자 모두의 어머니였어. 크레이비는 이곳에서 근심 걱정 없는 시간을 보냈지만 이내 깨닫고 말았지. 집은 동화 속 세계가 아니라 지옥이었다는 걸 말이야. 지옥? 그래, 벽난로의 집은 세계 각지의 전쟁 고아를 거두는 곳. 그 고아를 어떻게 키울지는 온전히 관리자의 마음에 달려있지. 쿠자비나는 참신한 방법을 생각해냈어. 아이들에게 무예를 가르친 후 한 명만 남을 때까지 서로 죽이게 해서 가장 자질 있는 왕 한 명을 선발해내는 거야.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는 셀 수 없어. 게다가 그녀는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부상자조차 낭비하지 않았지. 그 아이들은 도토레에게 실험체로 넘겨지거나 위험한 임무에 보내는 버림패로 쓰였어. 그게 바로 크레이비가 말한 실험이었구나. 그럼 크레이비는 어떻게 된 거야? 아까 크레이비는 쿠자비나의 친딸이라고 그랬잖아. 그래도 친딸이 말리면 어머니가 듣지 않았을까? 크레이비가 쿠자비나의 친딸인 건 맞지만 쿠자비나는 딸에게 아무 정이 없었어. 딸을 벽난로의 집에 들인 건 단지 어머니가 공평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였지. 설득이 실패하자 크레이비는 저항하려 했어.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쿠자비나가 만든 꿈속에서 가짜 행복을 품고 있었지. 물론 거기엔 예외도 있었어. 크레이비의 또래 아이 중 하나가 벽난로의 집의 진실을 알게 된 거야. 그 아이의 이름은 페르엘이었지. 크레이비가 말했던 그 친구인가? 일단 그렇게 부르도록 하지. 명랑하고 자유를 동경하며 불굴의 정신을 지닌 크레이비와는 달리 페르엘은 아주 냉혹한 아이였어. 냉혹했기에 쿠자비나의 수작을 쉽게 간파했고, 냉혹했기에 처음엔 어머니에게 반항하지 않으려 했지. 자신이 사륙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 확신했으니까. 이유에 어떻든 깨어있는 둘은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어. 크레이비는 페르엘에게 수많은 순진한 생각을 털어놓았지. 예를 들어 희생 없는 진정한 집을 만들고 싶다고 말이야. 또 크레이비는 행동으로 그 결심을 증명했어. 도망치고 도움을 청하고 진실을 폭로하려 하고.
매번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굳은 의지로 모든 걸 견뎌냈지. 심지어 고통 속에서도 까치발로 창문을 열어 페르엘에게 달을 구경시켜주기도 했어. 그녀의 눈은 자유를 향한 동경으로 가득했지. 빛이 꺼지기 전까진 말이야.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절망은 어느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무수한 실패가 누적된 끝에 찾아왔어. 10년이 지나고 두 사람 모두 장성할 때까지도 탈출의 희망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 당시 페르엘은 새로운 제안을 했어. 어차피 도망칠 수 없다면 차라리 허영의 왕자에 앉은 어머니를 암살하자고. 크레이비는 그 제안을 거절했어. 첫 번째 이유는 이름난 집행관인 쿠자비나는 무척 강할 것이고 그만큼 암살 성공 확률이 낮다는 거였지. 또 다른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페르엘은 알아챘어. 크레이비는 여전히 쿠자비나를 친어머니로 여기고 정을 뗄 수 없다는 걸 말이야. 도망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다면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지. 그래, 네 생각대로 죽음은 그녀에게 유일한 해방이었어. 크레이비가 결투장에 선 그날, 상대는 줄곧 자신과 함께 온 페르엘이었어. 접전 끝에 크레이비는 결국 페르엘의 손에 죽기를 택했지. 화염이 모든 걸 불태우고 폭우가 모든 걸 쓸어냈어. 홀로 남은 페르엘은 무수한 시체를 밟고 어머님 마음속에 유일한 왕이 되었지. 돌이켜보면 페르엘은 이미 10년 전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걸 예상했어. 그러나 왕위에 오른 그날 그녀는 기쁘긴커녕 알 수 없는 초조함에 시달렸지. 그 초조함을 가라앉히기 위해 페르엘은 어떻게 했을까? 후자비나를 암살했다고? 그치만 정답이야. 페르엘은 자신의 친구를 죽였고 1년 뒤에는 이곳에서 모두의 어머니까지 죽였지. 행동하는 순간 옳고 그름은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졌어. 살아남은 자만이 규칙을 쓴다. 그게 바로 집의 규칙이니까. 승리한 페르엘은 새로운 집행관이 됐고 여왕 폐하께 아를레키노라는 이름을 하사받았어. 크레이비가 말한 펠이 바로 페르엘 너였구나. 아를레키노는 나중에 얻은 이름이었어. 오랜만에 그 이름을 들어서 그런지 약간 그리운 기분이 드는군. 아무튼 그 후로 난 쿠자비나가 사용했던 어머니라는 호칭과 원래 이름을 버리고 아버지 아를레키노로서 벽난로의 집을 다시 세웠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더 궁금한 게 있나? 그러게. 네 말대로라면 크레이비는 다 커서 죽었잖아. 그치만 그 유령 혹은 망령은 대체 뭐야? 그건 화염 속에서 탄생한 허상이거나 타다 남은 재뿌리겠지. 내 피엔 저주에 가까운 힘이 있어서 내 화염에 삼켜진 물건은 세상에 어떤 잔상을 남기거든. 물론 크레이비처럼 독립적인 의식을 가진 개체가 만들어질 확률은 매우 낮아. 크레이비는 16살 때 죽었지만 불타고 남은 건 67살의 모습이야. 뿐만 아니라 기억 또한 대부분 불타버렸지. 사람의 기억은 참 신기해. 기억을 일부 잃으면 자아인지가 바뀌고 10년 동안의 모든 기억을 잃으면 어린 과거로 돌아가거든. 어쩐지 대화할 때마다 느낌이 이상하더라. 크레이비는 시간 속에 갇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가 있는 지금이 아닌 자기만의 과거에 살고 있지. 그럼 넌 크레이비가 벽난로의 집에 숨어 있는 걸 진작에 알아차린 거야? 그래. 크레이비는 불안정한 존재지만 아이들을 돌봐주고 심지어 목숨까지 구해주기도 했지.
동시에 나를 피해 다니며 자신이 본 진실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더군. 잔상은 학습과 성장이 불가능해.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얻어도 빠르게 잊어버리지. 크레이비를 햇빛에 닿게 하려 했지만 실패했겠지. 이유는 간단해. 크레이비의 인지 속에서 집은 벗어날 수 없는 곳이니까. 그 인지를 깰 수가 없는 거야. 하지만 괜찮아. 조만간 다시 크레이비를 죽여서 잿불을 완전히 꺼버릴 테니. 잠깐만! 아니, 크레이비를 사라지게 하려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비록 어린 모습이지만 그래도 네 친구였잖아. 일단 얘기라도 좀 해보라고. 너무 늦었어. 규칙을 범한 자는 벌을 받아야만 해. 크레이비뿐만 아니라 그 영향을 받은 필리오, 낭티우도 마찬가지지. 나와 쿠자비나는 서로 다른 규칙을 세웠지만 규칙을 준수한다는 점에서는 같아. 이건 집을 구성하는 근간이니 이해해주면 좋겠군. 정말 그걸로 된 건가요? 무슨 뜻이지? 크레이비와 작별 인사를 하고 싶지 않나요? 자객과 아버지가 가져선 안 될 게 두 가지 있어. 하나는 분노고 또 하나는 슬픔이야. 분노는 충동을, 슬픔은 망설임을 일으키거든. 얼추 시간이 된 것 같군. 오면서 난 착한 아이들에게 해질녘의 나쁜 아이들을 여기로 데려오라고 일러뒀지. 난 약속을 지켰어. 너에게 많은 시간을 줬지. 이제 결과를 지켜보면 되겠군. 아버지, 녀석들을 데려왔습니다. 처형인가요? 전 처형은 처음 보는데. 미안. 너희가 시간을 많이 벌어줬다고 들었는데 결국 실패했어. 소원을 이뤄줄 방법을 찾을 수가 없더라. 넌 페리야? 그래. 오랜만이야, 크레이비. 쉬. 거기 가만히 있어. 지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너희 죄부터 청산해야 하니까. 아버지, 이번 일은... 비키거라. 아버지! 너희는 집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자를 숨겼으니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너희 잘못은 심각하지 않으니 처벌은 잠시 미루도록 하지. 그 전에 집을 배신한 자들부터 숙청하겠다. 집을 배신한 자라는 건 저희 말인가요? 아버지,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희는 절대... 볼츠, 네가 들은 정보를 얘기해보렴. 네. 세 번째 밤 모임 참석자 필리오, 낭퇴유, 소토, 타디에. 여기서 낭퇴유는 애초에 우릴 거둔 게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좋았겠다고 명확히 말했어요. 소토도 평범하게 살기 싫은 사람이 어딨냐, 지금의 생활은 정말 지긋지긋하다 라고 거들었고요. 필리오는 좀 심했어요. 저일 정신 나갔다고 욕하고 아버지한테 불경한 말도 했죠. 내가 언제? 난 그런 적 없어. 이건 모함이야, 펄츠! 나만 들은 게 아니거든. 게다가 타디에를 포함해서 다들 크레이비가 말한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를 의심했잖아. 우리는 세장에 갇힌 새. 유일한 방법은 세장을 부수는 것뿐이라고 했지. 너 내가 사라지길 바라는 거지?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래? 그리고 샤플로, 다친 너를 돌봐주고 붕대를 감아준 게 누군지 잊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필리오 누나, 오해야. 샤플로 형이랑 나는 가족이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거짓말! 그럼 대체 왜 이러는데? 왜 우릴 궁지로 몰아넣는 거냐고! 우린 벽난로의 집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이 뭔지 누나도 잘 알잖아. 한 번의 배신이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어. 그런 일이 예전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난 똑똑히 기억해. 그러니까 벽난로의 집은 어떤 배신도 용납할 수 없어. 푸아속 마을에 온 뒤로 몰래 7번이나 모임을 가진 건 선 넘은 거야. 보름 전부터 우릴 감시한 거야?
푸아송 마을로 이사 온 것도 우리 사이의 연락을 유도하기 위해서였구나.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미안해, 필리오, 낭테유. 크레이비랑 너희 모두 내 생명의 은인이야. 중독됐을 때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난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지. 다른 일이었다면 난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희를 도왔을 거야.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야. 이건 나도 어쩔 수 없어. 어째서? 대체 어째서야? 됐어, 필리오. 잘못했으면 결과도 감내해야지. 어쨌든 우리가 규칙을 어긴 건 사실이니까 미안. 샤플로, 폴츠. 죄송해요. 아버지, 처형을 시작해주세요. 샤플로, 벽난로의 집의 규칙대로라면 배신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모든 배신은 목숨을 대가로 치러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집행하거라. 잠시만요, 아버지.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리니? 부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아버지. 필리오 일행의 행동이 정말로 배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흰 모두 엉망인 가정에서 왔어요. 벽난로의 집에 온 그날부터 저흰 이곳이 진정한 집이 되어주길 바랐죠. 하지만 진정한 집이 어떤 모습인지 아는 사람은 저희 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비록 아직 그 답을 찾진 못했지만 여기서 필리오 일행을 처형한다면 규칙은 지켜질지언정 우리의 모습은 진정한 집에서 더 멀어질 거예요. 아버지, 부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도 오빠의 말에 동의해요. 아버지, 부탁드려요. 너희들 저도 리니의 말에 찬성해요. 난 아버지로서 명령을 거두지 않을 거다. 하지만 정말로 결심했다면 무기를 들고 앞으로 나오거라. 무기를 들라고요? 결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집의 규칙은 변하지 않는다. 배신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지. 하지만 결투 역시 집의 규칙 중 하나. 나 또한 예외는 없다. 너희가 충분한 힘을 보여준다면 날 설득할 수 있겠지. 아버지를 이기라고요? 말도 안 돼. 아무리 리니 형이라도 아버지한텐 절대 못 미칠 텐데. 여행자, 너도 들었지? 아를레키노가 리니네랑 결투할 건가 봐. 어떡하지? 쟤들이 이길 수 있을까? 만약에 지면 저 애들이 처형될 텐데. 이 와중에 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크레이비와 작별 인사를 하고 싶지 않나요? 분노는 충동을, 슬픔은 망설임을 일으키거든. 아를레키노가 져주면 좋겠는데 표정을 보아하니 절대 그럴 생각은 없어 보이고. 보통 손님이 있을 땐 집안 갈등이 과해지지 않는다.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선택으로 벽난로의 집을 한번 도와주는 거야. 왜 그래, 여행자? 뭐야? 어디 가는 거야? 여행자! 너 리니네랑 같이 싸우겠다고? 허락하지. 마침 이곳에 결투장도 있군.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건 단 하나. 무기를 들고 전력으로 덤벼라. 방심하면 목숨을 잃을 테니까.
도망칠 수 없다. 징벌의 빛. 더 발버둥 쳐주면 좋겠다. 아버지 움직이면 조심해. 불꽃을 바람에 춤추는 날. 지금 정렬의 시간입니다. 고용 간파. 어둠이 내려앉는 순간 멸망이 도래한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군. 바람아, 퍼져라. 마무리. 더 발버둥 쳐주면 좋겠다. 구름이 돌아왔노라. 보잘것없는 징벌의 빛. 아프다고 울지마. 얽혀들어라. 더 발버둥 쳐주면 좋겠군. 도망치기 바쁜 고용 고용 간파. 가엾게 떠는 짐승 같구나. 내 이름으로 노래하여. 지금 정렬의 굴림이 함께에게 도전할 생각이 있다. 끝까지 상대해주마. 모든 선의를 바람, 불태울 퍼져라. 칼날. 아직 난 기권이 있는데. 잡았다. 아니, 어떤 수가 나오려나? 온 세상을 따뜻하게. 징벌의 빛. 아프다고 울지마. 이제 네 본심을 볼 수 있겠다. 얽혀 지금이야. 일몰은 그 모든 것의 시작이다. 반짝이는 순간. 모여 있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닐 텐데. 알고 있어요. 부탁할게. 죄송해요, 아버지. 이런 나약한 공격에 사과는 필요 없다. 아버지! 벗어난 건가? 내 예상보단 강했던 모양이군.
검붉은 달. 몸이 안 움직여. 하지만 날 이기기엔 부족해. 여기까지 하지. 모처럼 손님이 온 만큼 이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끌고 가고 싶진 않군. 오빠, 괜찮아? 리니, 약속대로 이번 결투의 승자로서 나는 처형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될 줄이야. 다만 이번 결투에서 리니 일행이 보인 힘과 결심을 봐서 너희는 다른 방식으로 죽이도록 하마. 엘로어, 내가 맡겨둔 병 속의 불을 아직 갖고 있나? 네네. 용도는 모르겠지만 한 병도 안 잃어버리고 잘 보관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네 감시하에 그것을 녀석들에게 먹이거라. 병 속에 불? 그래, 비밀 실험의 산물이지. 특수한 조건으로 내 몸에서 떼어낸 화염이다. 그걸 먹으면 불타는 고통이 신경 전체로 퍼지지. 신체는 무사하겠지만 기억은 불탈 거다. 그 극한의 고통을 견뎌내고 다시 깨어나면 너희는 벽난로의 집에 관한 모든 걸 잊게 될 거야. 그 다음 난 너희를 집에서 추방할 거다. 달리 말해, 벽난로의 집에서 자란 너희를 죽이고 새로운 신분을 주겠다는 뜻이지. 사람의 기억은 참 신기해. 기억을 일부 잃으면 자아인지가 바뀌고 아버지, 저희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난 누구도 놓아주지 않는다. 기억이란 매우 중요한 매개체야. 불이 타오르면 내 앞에 있는 필리오는 비밀을 간직한 채 죽고 낯선 자만 남게 되지. 더는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죄송해요, 아버지. 전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렸어요. 하지만 전 정말로... 그만 울거라, 필리오. 넌 아직 집을 떠난 게 아니니 원칙을 지켜야 해. 분노는 충동을, 슬픔은 망설임을 일으킬 뿐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거라. 네, 명심할게요. 눈물을 닦고 너희가 바라는 삶을 쫓거라. 네. 샤플로, 폴츠, 엘로어, 아이들을 푸아송 마을로 돌려보내라. 리니 일행도 함께 말이야. 병 속의 불은 3병 더 준비했으니 선택은 너희에게 맡기마. 모두 잘 지내거라. 다음에 만날 땐 난 더 이상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다. 그동안 집을 위해 헌신해줘서 고마웠다. 부디 너희에게 찬란한 미래가 있기를 바라마. 아버지, 자, 가자. 리니 형은 내가 부축해줄게. 고마워. 그레이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한참 기다렸다고. 진짜 페리구나. 정말 오랜만이야. 근데 언제 갑자기 이렇게 컸어? 설마 내가 실수로 미래에 온 건가? 아니면 아직 꿈속인가? 그럼 엄청 긴 꿈이네. 다 틀렸어. 크레이비, 네가 죽은 거지. 좀 돌려 말하면 덧나나. 봐봐, 크레이비도 놀라서 굳어버렸잖아. 아, 그런 거였구나. 왜? 이렇게 금방 받아들인다고? 응, 페리 한 말이니까. 펠은 날 속이지 않거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보다는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가 더 궁금한걸. 펠이 집행관이 됐다는 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단 뜻이겠지? 얘기해줄래? 펠, 난 어머니와 나의 결말을 알고 싶어. 넌 운명에 맞서 끝없이 저항했어. 처음엔 믿는 사람이 없어서 넌 속마음을 달에게 털어놓았지. 어느 날 밤에는 나와 스네즈나야로 가서 오로라를 보자고 약속했어. 넌 도망치려 했지만 늘 붙잡혔어. 어머니가 널 살려둔 건 널 천천히 괴롭히기 위함이었지. 모두에게 배신자의 말로를 보여주려고 말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넌 포기하지 않았어. 어머니는 연이은 사륙의 결투를 통해 가장 우수한 왕을 뽑으려 했지만 넌 모두를 설득해 무승부로 피해를 줄였어. 결과적으로 보면 시간을 끄는 것에 불과했지만 넌 그들에게 희망을 줬지. 넌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전부 실패로 끝났어. 그럼에도 넌 쿠자비나나 날 향해 검을 겨누지 않았고 그 우물한 낮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 16년 동안 자유를 쫓았지만 이제 보니 내게 허락된 유일한 자유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뿐이었다라고. 내가 그런 말을 했구나. 그때 난 분명 엄청 지쳐 있었겠지. 하지만 난 미래의 나를 이해할 수 있어. 어머니의 계획대로라면 결국 단 한 명만 살아남을 텐데 난 그게 너였으면 했거든. 다시 기회가 주어져도 난 똑같은 선택을 할 거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넌 내가 못하는 일을 해낼 사람이라고 느꼈으니까. 그래? 난 여전히 네가 쫓던 자유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벽난로의 집의 아버지로서 난 아이들에게 자기 운명을 선택할 최소한의 자유를 줄 거야. 폰타인의 최고 심판관과도 미리 협상해뒀어. 앞으로 집에 남고 싶지 않은 아이들은 비밀을 잊고 조용히 이 나라에서 살 수 있을 거야. 아무도 아이들의 과거를 추궁하지 않을 거고. 물론 승리의 과실을 쉽게 내주진 않아. 아이들은 내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과실을 쟁취해야만 해. 그렇게 얻은 자유만이 가치가 있는 법이니까. 그걸로 충분해. 그게 바로 내가 추구하던 삶인걸. 펠은 훌륭한 왕이자 좋은 아버지가 됐구나. 네가 벽난로의 집을 이어받아서 정말 기뻐. 물론 아쉬운 게 전혀 없진 않지만 난 바깥 세상을 아직 못 봤거든. 마침 잘 됐군. 이 두 손님은 수많은 나라와 무수한 곳을 가봤으니 너에게 바깥 세상 얘기를 들려줄 수 있을 거야. 정말? 에이, 물론이지. 우리는 진짜 많은 곳에 가봤거든. 사흘 내내 얘기해도 모자랄걸? 사실 내 꿈은 음유 시인이 되는 거였어.
손으로 하프를 연주하면서 자유로운 바람 속에서 노래하는 거지. 듣는 사람이 없어도 계속 노래했을 거야. 무라가 그렇게 생겨난 거구나. 처음 알았어. 무라가 있으면 난 새 치마를 3벌 사고 싶어. 내 거 하나, 펠 거 하나, 그리고 어머니 거 하나. 근데 펠은 치마를 싫어하고 어머니는 안 받으시겠지? 그럼 다 내가 입어야겠다. 매일매일 바꿔 입어야지. 네가 말한 그 요괴들은 어떻게 생겼어? 그림책에서 머리에 뿔이 달리고 무섭게 생긴 요괴를 본 적 있는데 그거 정말로 존재하는 거야? 오니를 말하는 거구나. 당연히 있지. 근데 사실 별로 안 무서워. 어머니가 무예를 가르쳐 주실 때 난 항상 벌벌 떨었어. 한눈 파는 건 상상도 못했지. 근데 아카데미아에서 수업을 들을 땐 몰래 딴짓해도 괜찮으려나? 농담이야. 생명이 위험 없이 관심 가는 지식을 공부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겠지? 그러니까 그때 진짜 위험했다고. 리니네가 범인으로 몰려서 법정에까지 섰다니까. 엄청 위험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바로 이 명탐정 페이모님께서 나서서 순식간에 상황을 뒤집었지. 빨리 얘기해줘.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잘 들어야 해. 그때 마술이 실패하고 나서 우리는 재빨리 현장으로 향했어. 잔상은 학습과 성장이 불가능해.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얻어도 빠르게 잊어버리지. 크레이비, 넌 그림자 속에서 저항하며 벽난로의 집을 뒤엎으려 했지. 이제 집행관 아를레키노의 이름으로 처분을 내리겠다. 벽난로의 집에서 널 추방한다. 너는 이곳에 속하지 않고 규칙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정말 떠나도 돼? 그럼 나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야? 그 바깥 세상을? 맞다. 난 이제 어른이 못 되지. 그래도 어른이 된 너를 봐서 정말 기뻤어, 해리엘. 잘 있어. 꿈았나. 다음 생에서 보자. 벌써 가버렸네. 아직 해줄 얘기가 남았는데. 사실 나도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가 남았어. 예를 들어 스네즈나의 오로라는 그림책에서 본 것처럼 아름다웠다고 말이야. 하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새로운 하루가 도래하지. 시간을 더 끌었다면 잔상의 기억은 초기화되고 작별할 시간조차 없었을 거야. 아쉬움은 역시 어제에 남기는 게 좋겠지. 아버지, 리니다! 리니! 왜 돌아왔지? 우리 빨리 가보자!
아버지, 필리오 일행은 불을 삼키고 깨어난 후에 집을 떠났어요. 너희는? 저희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하지만 저흰 떠나고 싶었던 적이 없어요. 여긴 저희의 유일한 집인걸요. 리넷과 프레민에도 같은 생각이에요. 둘은 상처 때문에 먼저 부푸대테 저택으로 돌아갔고 전 아버지께 설명하러 온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난 네가 다음 왕이 되길 기대하고 있어. 하지만 넌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더구나. 그래서 네가 이번에 떠날 줄 알았다. 강제로 왕자에 앉아봤자 평생을 불안 속에 살 텐데 평온함을 추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계속 궁금했어요. 아버지는 왜 제가 다음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너는 용감해. 재능도 뛰어나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넌 죽음도 불사할 테지. 네가 나서준 덕에 아버지가 관대함을 베풀어 주셨어. 리니 형은 영웅 같아. 영웅이라. 사실 진짜 영웅은 아버지야. 그때 아버지가 전력을 다하셨다면 우린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결투 얘기를 꺼내신 것도 아버지의 계획이었겠지. 힘으로든 지혜로든 전 왕의 기준에 미치려면 한참 멀었어요. 아니, 왕이 되는데 필요한 건 두 가지다. 하나는 신념이고 다른 하나는 신념을 관철하기 위한 힘이지. 넌 집에 대해 나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내게 진짜로 부족한 건 힘이지만 네 재능이라면 힘도 결국 시간 문제야. 넌 힘이 부족했음에도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역경 속에서 나와 맞섰다. 그게 내가 너를 높이 사는 이유야. 아버지, 미래의 일은 누구도 알지 못해. 날이 맑을 수도 비가 올 수도 있지. 그렇기에 벽난로의 집의 가장에게 필요한 건 신중함이 아니라 굳건한 의지야. 어떤 기준에 달해야만 행동한다면 난 그때 전대를 암살하지 않았을 거다. 당시 나와 전대 사이엔 실력차가 제법 컸으니까. 힘은 승패를 좌우하지만 힘이 부족하다고 물러서거나 신념까지 굽힌다면 영원히 왕이 될 자격이 없어.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이는 결국 어른이 돼서 아버지를 뛰어넘기 마련이지. 그래야만 집의 번영이 지속될 수 있고 결코 쉽지 않은 길이 될 테니 마지막으로 물으마. 정말로 집에 남겠느냐? 전 아버지께 은혜를 갚아야만 해요. 게다가 한겨울 계획이 시작되면 집에 각종 위험이 닥칠 텐데 절대로 물러설 수 없죠. 이게 제 신념이에요. 그럼 남거라. 한겨울 계획이라면 너무 걱정할 것 없다. 우리의 목숨을 사려는 거상과 고관들에겐 내가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빛을 동경하는 아이는 모두 내보냈으니 우리의 마지막 약점은 사라졌다. 이제 벽난로의 집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거미처럼 사냥감을 기다릴 뿐이지. 앞으로 난 녀석들의 계획을 이용해 혹한의 눈보라 속에서 붉은 달을 목격하게 할 거다. 모든 충성은 보상받을 것이며 모든 희생은 가치를 가지겠지. 그리고 여행자 베이몬, 다음에 만날 때 적일지 친구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보여준 우정은 꼭 기억하도록 하마. 험난한 여정이겠지만 우리 모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길 바라지.
아버지랑 프레미네가 부푸데테 저택에 있다고 리니가 그랬지? 좀 괜찮아졌으려나? 우리 문병 가자. 바람아, 퍼져라. 리네, 프레미네, 몸은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 히히, 그럼 안심이야. 너는 괜찮아? 역시 대단하네. 우리는 이틀 내리 누워 있었는데 아직도 몸 뒤집는 것조차 힘들어. 참, 크레이비는 잘 떠났어? 리니가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벽난로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더는 망령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랬구나. 다행이야. 이틀 전에 아버지가 오셔서 크레이비랑 쿠자비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 나 쿠자비나를 본 적 있어. 그 사람은 전대 원장이야. 진짜? 존대 아를레키노를 만났던 거야? 쿠자비나는 크레이비가 죽고 1년 후에 죽었는데 마침 내가 그 해에 벽난로의 집에 들어왔거든. 당시 쿠자비나는 살아있었고 잔혹하고 과격한 수단 때문에 집안 분위기는 숨막힐 정도였어. 하지만 쿠자비나가 가장 중시하던 실험은 끝나버렸고 관련된 사람은 죽거나 다쳐서 집에 없었어. 우리처럼 새로운 아이들에겐 쿠자비나도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았고, 그러다 몇 달 후 아버지가 그 사람을 죽이고 모든 자료를 불태웠어. 크레이비를 포함한 피실험자들의 이름은 고통스러운 기억과 함께 불타버렸지. 나랑 오빠를 아버지가 걷어주신 건 그로부터 몇 달 후야. 하지만 코자비나나 크레이비 얘기는 한 번도 해주시지 않았어. 처음부터 그 비밀을 가슴속에 묻어두려고 했던 거구나. 그럼 왜 그동안 과거를 묻어뒀는지는 알려줬어? 아버지는 우리가 과거의 어둠에 물들지 않길 바라셨대. 또 과거를 알게 된 우리가 불필요한 감사를 품는 걸 바라지도 않으셨고, 가족 간의 관계는 순수한 편이 좋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든 지금의 우리와는 무관하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도 난 감사하다고 했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 목숨이 쿠자비나한테 얼마나 하찮았는지 알겠더라. 아마 쓰고 버리는 도구만도 못했겠지. 아버지가 벽난로의 집을 이어받지 않았다면 아마 난 이미... 아버지는 우릴 구해준 얘기를 거의 안 하셔. 가족은 은혜로 엮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거든. 하지만 그 은혜가 없었더라도 우린 남았을 거야. 여긴 우리 집이니까. 누군가는 다투고 억울해하고 떠나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있는 한 집은 변치 않아. 우린 늘 아버지 곁에 있을 거야. 햇살 아래든 그림자 속이든. 그래서 너희에게도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너희 덕분에 이번 사건을 최소한의 대가로 넘길 수 있었으니까. 에이, 큰일을 한 것도 아닌데 뭐. 물론이지. 언제든 환영이야. 참, 필리오랑 다른 애들은 잘 지내? 아침에 나갔다가 카페에서 봤어. 날 못 알아보더라. 커피를 마시면서 자기들이 본 오페라 얘기를 하고 있었어. 즐거워 보였어. 아마 그게 바로 걔들이 바라던 삶이겠지.